생각의 비밀 115페이지 신용카드를 만들지 마라.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두 종류다. 하나는 은행에 이자를 주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자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은 수입의 차이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미래소득을 사용하는 사람이냐, 과거소득을 사용하는 사람이냐의 차이다. 그것은 자신의 소득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이자를 은행에 지불하는 사람은 미래에 자신의 소득을 사용하고 이자를 받는 사람들은 과거 소득을 사용한다. 나는 내 아이들이나 조카들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지 말라고 가르친다. 아이들은 을에 성인이 되자마자 근사하게 자기 이름이 박힌 신용카드를 가지고 싶어 한다. 마치 신용카드가 성인 세계로 들어오는 증서 같은 느낌이 드나 보다. 그러나 실상은 그 카드를 만드는 순간 90% 인간들은 평생 이자를 주며 사는 삶에 줄을 서게 된다. 어딘가에서 무엇을 주워 들었는지 녀석들은 그러면 어떻게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묻는다. 사실 신용 점수란 것은 내가 융자를 받을 때 이외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신용 점수라는 것은 실제 한 개인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가장 신용이 높은 사람은 부채보다 자산이 월등하여 빚질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금융권이 이를 약간 왜곡시켜 융자를 발생시킨 후 잘 갚아 나가는 사람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신용 점수다. 나는 젊은이들이 현재 특별한 부채가 없음에도 단순히 신용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를 만들고 자동차를 융자로 사는 일에 대해 지극히 위험한 이름을 내내 경고해 왔다. 인간이 평생 이자를 받으며 살지 이자를 내며 살지의 갈림길이 거기서부터 나뉘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 신용카드가 없다. 주머니엔 한 겹짜리 얇은 지갑의 개인 직불카드와 법인카드 한 장만 가지고 있다. 법인카드 역시 매달 전액을 완전히 갚도록 지시해 놓아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가 전혀 없다. 내 신용 점수는 은행권에서는 최악이다. 왜냐하면 애초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가장 신용이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서는 최악의 신용도를 주는 것은 내가 돈 빌릴 일이 없으니 고객이 아니란 뜻일 것이다. 당연히 그들에겐 최악의 신용도인 셈이다. 만약 내 의견대로 신용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집을 살 수 있고 자동차를 살 수 있는지 묻고 싶을 것이다. 내 방식은 간단하다. 현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라. 열심히 모아라. 새 차를 살 만큼 돈이 모이지 않았다면 중고차를 타고 다녀라. 집값이 모이지 않았다면 월세를 살고 작은 집에 살아라. 친구나 다른 사업가들이 어떤 집에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 갖지 마라. 어차피 그들은 미래소득을 당겨 쓰는 금용의 포로일 뿐이다. 나는 회사 목표를 성취한 직원들에게 BMW를 한 대씩 사주고도 내 개인적인 현금이 없어 몇 년간 찌그러진 트럭을 타고 다녔다. 저 친구 사업 잘 된다더니 아직도 저렇게 궁색 떠네 하는 소리를 들어도 상관하지 않았다. 22평짜리 방 2개짜리 작은 사무실에서 20여 명의 직원들이 책상을 나눠 쓰고 어깨를 부딪혀가며 일을 할 때도 함부로 융자 받아 사옥을 마련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현금이 마련된 후에야 3,000평 땅에 1,000평 사무실로 옮겨 다들 널찍한 책상을 하나씩 가졌다. 집도 항상 현금을 모은 후에 융자 없이 샀고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안에서 살 집을 찾았다. 그 흔한 백화점 카드, 주유소 카드조차 만들지 않았다. 어떤 경우든 이자를 내는 삶의 방식 근처에 아예 발을 디디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은 내가 돈을 벌고 사업이 잘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나는 수없이 망해본 사람이다. 그 망해본 과정 중에 내가 잘못하는 점들을 수정해가며 배운 것이다. 내가 가장 힘들고 부채가 많았을 때 나는 이 행동 방식을 결정했고 모든 부채를 갚는 데 최선을 다한 후에는 절대 뒤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자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내가 사업 세계에서 들어와서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다. 만약 그때에도 이런 삶의 방식을 절실히 습득하지 않았다면 나는 다시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융자를 만들었을 것이고 사업 규모에 걸맞은 사옥이나 집을 산다며 무리했을 것이다. 나는 채무가 단 1원도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이미 지불한 것들 뿐이다. 지금 망해도 누구 하나 내게 달려오거나 전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형편없는 신용 점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내게 융자를 해주지 못해 안달이고 오히려 공지에 나온 이자율과 상관없이 은행을 상대로 더 높은 이자율을 흥정해서 받고 있다. 나는 사업가이므로 사업상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사업적 융자에까지 이런 논리를 갖다 붙이고 싶지는 않다. 은행은 분명 은행으로서의 순기능이 있고 그 덕분에 사업이 확장하고 성장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이익을 은행과 이자를 통해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인적인 일이나 개인적 소유에 대해서는 절대로 은행 이자를 쓸 생각하지 말고 그 가치를 평생 지킬 것을 권고한다. 현대 경쟁 사회는 자신이 아무리 성실하더라도 한순간 변하는 금융 구조 틀 안에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